호주의 인기 팟캐스트 멜번에 산다에서 2018년 5월 17일에 올리신 뉴질랜드와 와이탕이 조약에 관한 녹음, 멜번에 산다 주최 측의 허락을 받아 키위랑 호주과자에서 다시 한번 올리게 되었습니다. 원작의 뛰어난 작품성을 존중하여 이 뉴질랜드와 와이탕이 조약에 관련된 부분을 편집 없이 다시 그대로 올립니다.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발음 틀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청취자들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편집 없이 올립니다. 녹음에 참가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 녹음을 사용하게 해주신 멜번에 산다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와이탕이 조약에 관한 녹음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저기 시드니 예수님께서 준비해주신 우리 뉴질랜드 DB 파보기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뉴질랜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무슨 뭐 여행을 간다던가 계절이 어떻다던가 무슨 음식이 어떻다던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잠깐만요. 예. 홍 작가 뉴질랜드 갔다 와봤어? 아니요. 그러면 우리 현재 스코 아무도 뉴질랜드 안 가. 네, 그러니까 뭐 언제 가냐는 아까 말씀드린 7일짜리로 가는데 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할 겁니다. 네. 저는 뉴질랜드에 대해서 제가 좀 강력하게 생각하는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뉴질랜드로 갑자기 여기서 멜번에서 뜬금없이 가면 좀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멜번 어디 한 군데를 찍어서 제가 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출발하려고. 그 출발하는 자리를 제가 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윌리엄스타운이에요. 예. 윌리엄스타운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좋아요. 윌리엄스타운 왜 좋아하십니까? 친구가 살고 있어서. 좋은 이유. 또 뭐 있으세요? 이유? 저 그쪽에 해변에서 거기서 피크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거 좋죠. 시티뷰가 저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시티 쪽으로. 네. 거기 바다로 쑥 튀어나와갖고 네. 뷰가 좋죠. 네. 손 PD님 윌리엄스타운에 무슨 추억이 있으십니까? 거기는 추억은 별로 없는. 그러세요? 네. 저는 윌리엄스타운을 고른 이유가 윌리엄스타운 아이스크림 숍이라고 한 30년쯤 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거기 플레이버도 많고 이게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오늘 윌리엄스타운을 정하고 왜 정했다고 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그래 아이스크림 얘기하자. 윌리엄스타운이 속한 지방 행정구역의 이름이 The City of Hobsons Bay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윌리엄스타운이 홉슨스 베이에 있으니까 뭐 그 사람 이름이 홉슨 윌리엄은 아닐 테니까 윌리엄 홉슨이죠. 윌리엄 홉슨이 지금 초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윌리엄 홉슨 얘기 다른 거에서? 아니에요. 윌리엄 홉슨 뭐 호주 역사에서 볼 때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끈앞풀입니다. 우리는 윌리엄 홉슨을 따라가면 결국 주인공을 만나게 돼 있어요. 윌리엄 홉슨, 이 스토리에 등장하는 윌리엄 홉슨은 1836년에 이 스토리에 등장합니다. 36년에 당시에 리차드 버크나 그 가버너에게 일을 받아서 여기 멜번 이 포트 안에 그 측량도 하고 그다음 현직 군인이었어요.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윌리엄 홉슨 RN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윌리엄 홉슨 레지스터드 널스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윌리엄 홉슨 로열 네이비더라고요. 그 사람 캡틴이고 자기 배가 있었으며 자기 부하들이 있었고 현직 군인인데 그 주변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은 조지 깁스라던가 론스데일이라던가 이 사람들은 당시에 식민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지 군인 진정한 의미로서의 군인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36년에 받은 명령은 거기를 측량하라. 여기 요 동네를 측량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다른 여기저기 일을 합니다. 근데 오늘 뉴질랜드를 가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1840년에 뉴질랜드에 등장하는 핵심 연도예요. 1840년 1월 29일 윌리엄 홉슨이 윌리엄스타운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뉴질랜드에 도착합니다. 당시에 그 사람이 받은 지령은 영국 정부나 자기 상관으로 받았겠죠. 지령은 뉴질랜드를 구워 삶아라. 여기서 말하는 구워 삶다란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제국을 구워 삶듯이 그런 구워 삶음을 말합니다. 식민 지배를 공식화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1월 29일에 도착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그게 1840년. 1840년 1월 29일에 도착해서 아마 1월 29일 날씨가 좋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1월 달이니까. 조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조약을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2월 6일이에요. 1840년 2월 6일. 그 조약 이름이 The Treaty of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것이고 2월 6일은 와이탕이 조약 기념일이죠. 와이탕이 데이. 노는 날.
어디가요? 뉴질랜드. 뉴질랜드가. 아. 여기 우리 하나 건너뛴 게 있군요. 구글에 네. 저 오스트레일리아 컨스티튜션 하시면 네. 거기 그 6장에 뉴질랜드가 땅으로 나오니까 그거 준비되시면 우리 좀 이따 보여주십시오. 아무 때나 준비되시면 됩니다. 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죠. 뉴질랜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뉴질랜드가 관광지가 그여서가 아니라 뉴질랜드가 이웃 나라여서가 아니라 네. 호주 헌법에 따르면 뉴질랜드가 아직도 호주 연방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뉴질랜드라는 양념을 여러분의 호주 역사라는 스토리에다가 치고 있는 겁니다. 전화에도 말했지만 뭐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사인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국가와 국가가 사인을 하면 한쪽 대표 한 사람, 다른 쪽 대표 다른 사람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당시 뉴질랜드는 한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지방자치제를 확실하게 세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550명 정도의 지방에 있는 그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마을, 자기 집단을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거로 하면 무슨 뭐 해주 최 씨는 뭐 어디 하고 경주희 씨는 어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500 몇십 개가 있었다고 보면 돼요. 2월 6일 사인한 사람들이 40명이었대요. 그 중에 그날 거기 모여서 사인하고 담요를 받았답니다. 기념품으로. 네. 그래서 2월 6일을 와이탕이 데이로 정했고 그게 노는 날이에요.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2월 6일이 노는 날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왜 놀아요? 우리의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처럼 1월 26일처럼 아. 와이탕이 데이는 뉴질랜드에게 있어서는 제헌절을 확실히 제헌절이고요. 어떻게 보면 개천절이기도 하죠. 이 조약은 우리가 배운 많은 조약들은요.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무슨 뭐 1910년에 맺은 조약이나 무슨 1905년에 맺은 그런 조약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게 없잖아요. 일본 갈 때 그 조약 때문에 뭐 여권에 어떻게 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이 조약은 오늘날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6일에 조약을 처음 40명이 하고 그때부터 9월 정도까지 그 500 수십 명이 사인을 하는데 530에서 40명 사이. 모르는 이유는 그 종이를 다시 보시면 아까 그 조약 종이 보셨죠? 여기 오지 널스께서는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종이를 보세요. 종이가 이게 그날 사인한 종이에요. 와이탕이 조약 종이. 아. 그 종이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와. 거기 보면 좀 찢어졌죠?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몇 개인지 알지 못해요. 아, 찢어져서. 그래서 530에서 40명 정도일 거다. 근데 그 540명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 그러니까 전주희 씨를 대표하는 그 사람. 뉴질랜드에서. 종친 회장. 뉴질랜드? 그렇죠. 그럼 다 원주민들인가요? 마오리들이죠. 마오리들의 아. 대표. 이 500 몇십 명을 대표하는 대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500 몇십 명이 다 각자 자기네 집안을 대표해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슨 말로 사인을 합니까?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영어로 원본을 만들고 다른 저 번역판 마오리어가 있죠. 그러니까 두 장이면 돼요. 한쪽 말은 영어, 다른 쪽 말은 마오리어. 그래서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당연히 마오리어를 보고 했겠죠. 혹시 한두 명 영어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99% 마오리어를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시 호주를 볼게요. 마오리는 지금 보셨다시피 전국이 단일 언어 지역이에요. 비록 자기네가 다른 집안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야 너 어디서 왔어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반면 호주는 그 당시에 언어가 달랐죠. 250개의 다른 나라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아주 기특한 마음으로 영국이 조약을 1788년에 맺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250개로 번역을 하기엔 너무 어려웠을 것이고 니네들끼리 모여서 한 10개 정도 언어만 만들어 와. 문자도 없었잖아요. 문자는 대부분의 언어가 없습니다. 영어의 문자 있고 독어의 문자 있고 불어의 문자 있습니까? 걔네 다 없어요. 다 저기 로마 거 빌려다가 하는 거예요. 문자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죠. 문자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 문자를 이용하여 자기네 나라 말을 쓸 것인데 호주에서 만일 그걸 했다면 250개로 하던가 아니면 자기네들 말이 안 통하는 가운데 무슨 UN 같은 회의를 그러면은 해서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탕이 같이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를 영어로 쓰는 그렇죠. 알파벳으로. 그렇죠. 왜 한글도 어디 가면 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 그 쓴다고 하죠. 문자와 언어는 연결돼야 될 필요는 없죠. 그냥 네. 부둥켜 안아서 쓰면 되는 겁니다. 배워서.
그래서 호주에서는 그걸 하기가 어려웠다고 봐요. 정말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음. 250개는 당시고 오늘날 2010 몇 년에 15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 중에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진짜 언어는 13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쓰시는 언어는 사라지는 거고 그 13개는 좀 문화유산처럼 잘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사전도 만들고 무슨 말 배우기 그래갖고 유튜브에다가도 올리고 그걸 하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쪽이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서 이게 조약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한 장이었는데 이걸 전국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8개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손으로 만든 복사본이죠. 그래서 원본 한 장, 8개의 복사본을 전국으로 가지고 다녀요. 전국 대한민국 지도로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의주에서 한 거제도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데 다 갑니다. 마라도에 가봤냐 그런 질문을 하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하여튼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요. 그래서 그 복사본 8장과 원본 한 장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530에서 40명 자기네 집안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명을 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지금 크게 해서 보잖아. 이 종이를. 그럼 옆에 보면은 이게 그림이 있어. 그러네. 이게 뭐 이렇게 문장 그려놓고, 같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사인인 거죠. 그렇죠. 옆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표시도 있고, 이름하고 사인을 했을 겁니다. 그 옆에 옆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식을 하나씩 그렸네. 네. 그게 그 개인의 사인인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그 개인의 부족을 대표하는? 개인의 사인인데 그 개인이 부족을 대표하겠지. 그 장인 것이죠. 종친회장. 그러면은 이거의 상대방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마오리 쪽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 하고 네. 영국 쪽은 윌리엄스타운 아이스크림 아저씨가 혼자 그 사람 여왕을 이름이- 대표해서.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윌리엄 이름이- 홉슨. 윌리엄 홉슨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홉슨이 영국을 대표해서 한 명이 딱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감이 오십니까? 예.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가 그러면은 이제 영국의 왕의 명을 받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조지 깁슨이나 아니면은 윌리엄 버크 네. 때였는데 조지 깁슨. 요걸 할 때는 조지 깁슨이었어요. 그 전에 버크였고. 이 사람이 저기 멜번에서 놀 때는 버크였고. 예.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는 얘기 다 했어요. 그럼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호주 역사편이 진행하고 있는 게 파운딩 오브 다른 그 식민지들이 어떻게 개척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가 제일 먼저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린스가 이쪽으로 왔다가 포트 필립으로 왔다가 안 돼서 다시 간 게 이제 타스메니아고 그 다음에 이제 빅토리아는 육로로 열렸고 그렇듯이 그 시점에서 이제 뉴질랜드 섬은 이미 알았거든 그 전에. 그렇죠. 이미 제임스 쿡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거를 가서 이제 보기도 가서 접수해라. 그렇죠. 이거를 이제 여기 공식적으로 한 거죠. 이제 윌리엄 홉슨. 홉슨이라는 사람이 네. 간 거서 그렇죠. 가서 직접 거기 가서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사인을 맺고 조약을 그렇죠.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훨씬 신사적이네. 맞아. 놀랍죠? 예, 이게 좀 있으면 더 놀라워져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 조약의 내용을 볼 거예요. 제가 이거 원래 다 알고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 3분의 1 정도 가물가물하게 알고 있다가 오늘 말하려고 제가 자세히 지난 1, 2주 동안 본 건데 이걸 보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제일 비슷한 조약이 뭐가 있지 하다가 1910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을 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약의 내용이 길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딱 3줄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전체 내용을 보면 뭐 한 2페이지 되지만 그 내용은 이 3가지 말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1, 2, 3 해갖고 거기다 적어드렸죠. 첫째, 주권을 넘긴다. 마오리가 주권을 영국 국왕에게 넘긴다. 그건 당연히 영국이 원하는 조항이겠죠. 그 1910년에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도 1번에 보면 조선의 국왕이 일본 천황에게 그 주권을 넘긴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일본 천황이 받는다고 돼 있고 장난 같죠. 하여튼 1번에 보면 이겁니다. 주권을 넘긴다. 이거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할 건데 하여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1번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마오리가 보면 아주 기분 좋아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소유권을 보장한다. 이 소유권을 보장한다를 평이하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하도 거기 단어가 화려해서 거기 적어드렸습니다.
그 왕실이 guarantees and confirm 하는 거예요. 뭘 guarantee and confirm 하냐면 full possession, exclusive possession, and undisturbed possession을 guarantee 합니다. 그냥 포지션 guarantee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상적인 포지션을 guarantee 하는데 그 소유의 대상이 무엇이냐? 땅, 그 다음에 forest, fisheries, 그리고 그 다음에 others라고 되어 있죠. 당시엔 잘 몰랐지만 나중에 뭐 있으면 그것도 니네 거야. 왜냐하면 다 니네 거니까 지금. 그게 2번 조약이에요. 니네 거 확실히 니네 거고 혹시 그걸 어딘가에 넘기려면 영국 왕실에 넘겨. 영국 왕실에 넘기란 말은 프랑스 왕실에 넘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프랑스가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프랑스 이미 와 있었어요. 이걸 하려고 프랑스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윌리엄 호슨이 빨리 이걸 해치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제일 재미없어요. 이걸 조약을 사인을 하면 마오리 백성들은 영국의 백성들과 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브리티시 서브젝트가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떤 라디오 톡쇼를 들었는데 라디오 톡쇼 뭐 아무나 아무 얘기나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마오리가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런던의 공항에 도착하면 거기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겠어요? 얼마 동안 있어야 된다? 아마 지금은 6개월 찍어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영원히로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Indefinitely. 마치 영주권처럼. 그것의 법률적인 근거는 이거라는 거죠. 브리티시 서브젝트니까. 네. 이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정말 무슨 행정소송이나 그런 걸 하자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호주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6개월이죠. 똑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 호주 사람들도 브리티시 서브젝트잖아요. 그런 조약을 맺은 적이 없죠, 호주는. 근데 왜 호주 사람들은 왕실이나 이런 사람들은 호주에 사는 사람들을 자기네들 서브젝트라고 생각했죠? 백인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원주민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똑같이 예. 다 호주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걸 어딘가에 명시한 적이 있어야 되죠. 어딘가에 명시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오늘 뉴질랜드 얘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영국 역사에, 호주 역사에 어디에 그렇게 명시된지 알지 못합니다.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왜냐면 다르지.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국인들이 이주를 해서 여기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이미 영국 서브젝트였고 이미 올 그랬던 때부터. 거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그렇지. 아까 그 250가지 언어를 쓴다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약이 있으니까. 다 풀어서 니네도 영국 시민이야 한 적이 뭐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네. 말 되네. 예, 맞습니다. 마오리는 예.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인데피니틀리로 줘야겠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호주에 있는 백인들의 그 후손들은 이미 영국 사람들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 그래서 내가 아는 애 크리스도 걔네 아버지 엄마가 영국에서 왔거든. 걔 아예 영국 여권이 있어. 예. 할머니 할아버지 중 아무 쪽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걔도 브리티시 서브젝트가 된 거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냥 아예 여권이 있어. 브리티시 여권이. 걔는.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영국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서 태어나도 상관없나? 어디도 살아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부모님이 한국 갖고 있는-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는 지금 부모님이 둘 다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에도 이거가 돼요. 할머니 할머니가 예, 따라가서 또 따라가서 오케이 예.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이건 정말 그렇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지. 하여간 근데 이거는 이 조약이 따로 이렇게 완전히 마오리하고 맺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영국 이 조항에 의하면은 영국 여권을 줘야지.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할 만한 좋은 주제긴 하지만 예. 현실은 그렇게 벌어지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게 조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쌈박하죠? 깔끔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3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냥 당연히 아니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2번이 문제일 것 같은데? 1번도 문제고 2번도 문제고 2번이 특히 문제일 것 같은데? 1번도 문제고 2번도 문제고 하는데 1번부터 하나씩 할게요. 1번의 결과, 즉 주권을 넘긴다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from 1860 거기 So from 1860, as the government became convinced it was facing united Maori resistance to further land sales and a refusal to acknowledge crown
이거 뭐라고 했죠? Sovereignty.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라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읽어달라고. 키 단어는 sovereignty예요. 주권. 예, 예. 주권 우리 익숙하잖아요. 예. 주권이 영어판에는 sovereignty라고 적혀 있어요. 마오리판에 Sovereignty. 마오리판에 뭐라고 적혀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네. 마오리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와나 탕아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 우리에게 커피가 외래어이듯이 네. 마오리에게도 거버너는 외래어죠. 네. 그 거버너가 가진 권리, 거버너가 가진 권위, 그게 가와나 탕아예요. 가와나가 가진 권리라는 거죠. 마오리한테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거. 가버너 원래 자기네 없던 거고, 가버너 니네가 뽑고, 가버너 할 일 니네가 정하고, 그거 계속 해. 우리 관심 없어. 그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소버린티가의 번역이 가와나 탕아이려면 소버린티에 해당하는 더 좋은 마오리 단어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와나 탕아가 옳은 번역이 되죠.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버린티에 해당하는 마오리어 번역이 가와나 탕아이려면 더 옳은 단어가 더 좋은 단어가 없었을 때만 어떻게 비틀어서 가와나 탕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완전히 좋은 단어가 있다면 완전한 속임수죠. 한국말에 보면 우리 모내기 할 때 쌀, 밥 이거 우리 하나도 안 헷갈립니다. 우리 모하고 밥하고 벼하고 뭐 이게 헷갈립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 말을 영어로 해본다고 해서요. Rice is different from rice고 rice를 쿡 하면 rice 그거잖아요. 그쵸. 그래 우리 근데 쌀, 밥 그거 하듯이 마오리 주권이란 단어 엄청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엄청 잘 알고 있는 단어가 랑아티라가 가진 권리가 랑아티라 랑아예요. 랑아티라 랑아라는 단어가 그 사람들 확실합니다. 랑아티라가 랑아티라는 그 사인한 사람들, 집안 어른들 혹은 그 부족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랑아티랍니다. Bless you. 그 사람들이 랑아티라예요. 랑아티라가 가진 권리 혹은 랑아티라가 가진 권위 그걸 랑아티라 랑아라고 하면 돼요. 그 단어를 쓰면 좋아요. 근데 마오리가 알게 되었어요. 서양 사람들이 absolute sovereignty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기네들도 좀 세게 하자. 그래서 티노 뭔가 좀 강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티노 랑아티라 티라탕아 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걸 확실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많이 시간이 흘러와서 마오리 그 깃발 이름이 티노 랑아티라탕아에 우리 이 개념 너무 잘 알아. 그런데 그 번역에다가 티노 랑아티라탕아라고 안 쓰고 가와나탕아라는 다른 단어를 넣은 거예요. 왜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걸 번역하는 장면을 그걸 당연히 녹음한 건 없겠지만 그걸 재현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야 이걸 뭐라고 번역해? 티노랑가 티라탕아라고 하면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이 종이를 찢고 우리의 목에 창을 겨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다른 단어 생각해봐. 가와나탕아라면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인을 하면서 주권을 넘긴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거네. 확실히 알고 있었죠. 확실히 알고 있었죠. 우리가 모별을 알듯이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속인 거죠. 그 속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과 1845년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까 조약 언제 했죠? 40년에 조약했죠. 45년 공식적 전쟁이 시작되고 그 앞에 약간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45년이 되면 전쟁이 시작돼요. 영국과 마오리가 전쟁을 합니다. 당시 영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이 전쟁 인도도 먹는데 혹은 프랑스도 이기는데 그리고 인도 먹을 때 영국 군대가 상대방에 비해서 제가 듣기에 상대방에 비해서 10%를 넘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10만 명하고 싸우면 10,000명이 싸우면 좋은 날이에요. 10만 명하고 싸우면 5,000명 갖고 싸워야 당연히 이기는. 늘 그렇게 싸우고도 인도도 넘어뜨려 뭐 아주 큰 나라들 다 넘어뜨리고 그러던 영국군이 이 마오리랑 싸움을 하러 옵니다. 그 마오리 싸움 어떻게 하냐? 1860년대에 영국군이 제일 많이 온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위키피디아에 지금 가진 않겠지만 뭐 좀 가도 되나요? 한 16,000명 정도가 영국군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 여기 증인으로 해주십시오. 어디요? 읽지 않으셔도 되고요. 60년대에 18,000이라고 쓰여 있죠. 네네. 네. 60년대에 18,000이라고 적혀 있죠. 1860년대. 1860년대 전쟁을 세게 할 때 영국군이 18,000인데
이 중에서 진짜 영국군은 한 9,000명 되고 나머지는 마오리가 보기엔 오랑캐 군대들. 예를 들어 뉴 사우스 웨일즈 군대. 예를 들어 빅토리아 군대. 이런 애들도 오는 거죠. 떨거지들이. 마오리가 보기엔. 그거를 지금 10대 1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마오리는 몇 명이 싸워야 되는 겁니까? 18만 명이 싸워야 되는 거죠. 네네네. 여기 마오리 군인선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4,000명. 마오리가 4,000명으로 영국 군대 18,000이랑 싸워요. 영국 군대는 그 당시에 이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저쪽이 10배가 많아야 되는데 4,000 대 4,000으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8,000 대 4,000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더불러 온 결과가 이거가 되는 겁니다. 마오리가 완전 전사들이네. 엄청 잘하는 거죠. 마오리가 이 유럽 사람들 오기 전에 일종의 전쟁놀이 같은 걸 늘 하고 살았어요. 대신 피해는 크게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어 누가 총 같은 거 쓰면 걔는 아마 엄청 혼났을 겁니다. 야, 지금 우리가 용맹을 보여주고 그걸 하는데 네가 총을 쓰고 너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위한 전쟁. 하지만 뭐 정말 전쟁을 하기도 해요. 창 같은 걸 써서. 하지만 그 고결함 이런 거를 높이 저기 일본의 사무라이가 뭘 생각하듯이 아니면 뭐 한국에서도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정신적 가치를 높이 따지는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의 이유도 그 나의 자존심을 짓밟았어. 우리 싸우자. 이런 전쟁. 그런 전쟁을 늘 해오던 사람들인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랑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럼 마오리 아저씨들이 아주 소규모인데 계속 싸워요. 그럼 영국은 계속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기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네,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 용맹함. 여기 소리 읽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내용만 읽어보십시오. 영국 군대가 직업 군인이고 네. 인도에서도 싸웠고 경력도 워털루에서 엄청 많고 뭐 인도, 아프가니스탄, 워털루에서 그렇지. 다 그런 전쟁. 데서 프랑스군이 이기던 군대가 백전노장.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리고 아까 안 읽은 데가 있네. 어떤 부대가 왔냐면 포병 부대가 옵니다. 영국에서. 마오리들한테 포를 쏘려고 여기 써있죠. artillery 무슨 익숙하지 네. 않으시겠지만 이게 포병 부대예요. 포병 부대, 기마 부대 다 와서 마오리랑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시간이 흐릅니다.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좀 슬프죠, 영국 군대에게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국 군대가 계속 마오리를 이기려고 물자를 쏟아붓죠. 네. 그 물자를 쏟아붓는 여기 보시면 네. 영국 군대는 직업 군인이며 그 다음에 이코노믹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돼 있죠. 네. 예, 여기 뭐 한국말로 여기 뭐 어떤 건가요? 대충 내용이. 여기 이코노믹 시스템 capable of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제 물자를 어쨌든 무한정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군수 배급력, 조달이 잘 되는. 네, 그렇죠. 보급력이 확실한 군대였던 그렇죠. 거죠.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대주고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를 대주고 사람이 다치면 사람을 치료해주고 병력 교체되면 병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해요. 다만 반면 마오리는 뭐라고 됐냐? In contrast, the Maori warrior, 마오리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warrior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전사.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민방위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비군도 아니에요. 예비군이려면 한번 군인들을 갔다 와야 예비군이. 참고로 여기서 약간 빠져나가서 손 PD님의 강점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한국 남자들이 흔히 군대에 비슷한 줄거리가 나오면 군대로 확 흘러가거든요, 주제가. 손 PD님 그걸 안 하세요. 저는 군대를 짧게 갔다 와서요. 제가 안작 그거 들으면서 와 저거 완전히 군대 얘긴데 저 아저씨 안 가시네. 제가 군대를 워낙 짧게 갔다 와서. 그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냐? 마오리는 part-time fighter who also needed to work이에요. 이 아저씨들이 삶이 있어요. 아내와 자식을 보살펴는 삶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전달합니다. 싸우실 분들은 2시까지 여기 동네 사무소로 곡괭이를 들고 나와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싸우러 가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서 한바탕 싸우고 점심나절에 한바탕 싸우고 저녁나절에 가서는 밥 깔고.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제가
아주 유치한 걸 적었습니다. 거기 예. 두 개 중에 하나 역할을 맡으셔서 제가 위례무가 될까요? 위례무가 주연이고 호내가 주연이니까 위례무를 읽으십시오. 이게 참고로 이 지문은 이게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읽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위례무. 지문이 있습니다. 적군 병사를 향해 창을 휘두르며 동료와 이야기 나눈다. 위례무가 하는 말입니다. 호내, 자네 집에 마늘 남은 거 있나? 그럼 호내가 말합니다. 포탄 파편을 피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며 우리 집에 마늘 남은 거 지난번 삼겹살 먹을 때 자네가 다 먹었잖아. 그건 그렇고 장조림 만들 때 꿀을 넣으면 좋다던데 어떻게 생각해? 야, 꿀을 장조림 만들 때 넣으면 너무 달지 않겠냐? 만들 땐 넣지 말고 먹을 때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번에 깐 마늘을 살까봐 전쟁 때문에 마늘 깔 시간도 없는데. 호내 낮은 포복을 하며 그래 자네는 장모님도 따로 사시는데 쉽게 살림해. 나는 지난번 한 빨래가 결과가 좋지 않아 장모님께 한 소리 들었어. 앞으로는 꼭 식초를 넣어 헹구라고 하시더군. 위레무는 멀리 가는 적군 병사를 향해 돌을 던진다. 돌은 피가 묻어 검붓다. 적군 병사의 제복은 빨간색이다. 위레무의 창에 흘린 피로 붉게 된 것인지 위레무가 흘린 피로 빨간 제복이 더욱 붉게 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폭탄 소리가 멀어진다. 달맞이 꽃을 보며 소쩍새는 울고 있다. 야, 이렇게 적어 오셨네. 이런 니끼한 일을 왜 했느냐? 네. 이 전쟁을 많이 한 나라는요, 그 나라 문학에 이 전쟁 문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리 병사들이 늘 전쟁터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은 무슨 우리말로 치면 시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풍성해요. 그 나라 그 사람들의 문학. 아니 이게 진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재현을 한 거지만 네. 그 사람들의 그런 전쟁 문학이 풍성해요. 전쟁 문학의 속에는 당연히 병사들의 마음이 들어있죠. 우리도 무슨 뭐 병영열차 안에서 무슨 이등병의 편지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정서가 이들한테 세요. 워리어들한테. 그렇죠. 네. 워리어는 상대방에게는 워리어지만 엄마한테 편지 쓸 때는 아들이죠. 아내의 편지를 기다릴 때는 남편이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들으신 적이 있어요. 이런 문학을. 그건지 모르시고 들으셨어요. 언제 들으셨냐? 올블랙이 경기 전에 올블랙? 뉴질랜드 하카. 럭비. 맞아요. 하카.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소리 지르고. 그렇죠. 인상 깊게. 그게 나는 싸우러 간다. 나는 죽을지도 몰라. 음. 그런 내용이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잘 들어보시면 그게 한 곡이 아니에요. 어떤 날에는 이걸 하고 어떤 날에는 저걸 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역사적으로 있는 거를 가사로 갖다 쓰기도 하고 어떤 거는 요즘에 새로운 가사를 써가지고 그걸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문학이 풍부한데 그걸 우리가 경기장에서 보면 그게 그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럭비에 대해서 뭘 하는지 알고 아니 꼭 넉비만이 아니고 뭐 다른 곳에서도 할 하죠. 때도 하던데. 네, 결혼식장에서도 그렇죠. 그런 거 본 적이 근데 있어요. 그게 내가 무슨 질문 하려고 지금 생각했는데 그게 그러면 영국 사람들하고도 그 당시에 싸움할 때도 당연히 그런 했죠. 거 하는 건가요? 당연히 했죠. 영국 사람들 앞에서 총 들고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 2시에 모여서 싸움을 하러 간다면 2시에 모여서 우리끼리 했겠죠. 그리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는 조용히 있었겠죠. 전술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군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구호 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군가. 군가의 좀 와일드한 형태죠. 그렇지. 네. 근데 너무 멋있잖아. 진짜 네. 멋있죠. 맞아. 하카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거에 하카가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런 행동을 하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냥 하카라는 네, 겁니다. 네, 네. 무사들의 무용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것이 그 가사들이 여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얘네가 영국 군대랑만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싸울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도 남아서 그리고 이제는 더욱 좋은 관광 상품이 됐으니까 더욱 세게. 그게 이제 첫 번째 조약의 결과입니다. 전쟁. 이 아저씨들 보세요. 마늘 까는 생각하고 빨래하는 생각하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계속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집안이 피폐해지면 아이들은 울죠. 아내는 뭐 어디 놀러 가자고 하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게 1872년이에요. 그거를 두고 영국 군대는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거기가 전쟁 종료. 그리고 그러면 한 몇 년 한 거야? 한 30년 가까이 한 거죠. 그 정도 45에서 72를 했으니까. 그리고 45 이전에도 전투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 그 마오리족은 전쟁을 더 이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마늘 깎아야 되죠. 예. 빨래 해야 되죠. 그 삶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전쟁을 하러 나오면. 그러니까 그걸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난 이제 니네 마음대로 해. 이런 상태가 70년이 넘어가면 그런 상태가 되면 전쟁을 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지금 가서 된장찌개 끓여야 되는데 지금 저쪽에서 나한테 포를 쏘고 있으니까 잘 안 피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70년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지고 네. 그로부터는 그 이후에는 약간 슬픈 역사가 시작되면 전쟁이 졌으니까 확실히 주권은 넘어갔고 인구도 줄어들고 무슨 뭐 당연히 가난하겠죠. 그리고 취직도 잘 안 될 것이고 어려운 삶을 그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항에 나온 결과예요. 그게 송병준과 데라우치가 조약을 맺었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완용은 안 잊어먹을 것 같아서 이완용은 안 적었어요. 송병준은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적었고. 그게 첫 번째 조항의 결과. 주권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조약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여러분의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하나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옳은 방향으로 갑니다. 관심사가. 뭐죠? 이거는 지금 영국 여왕이 풍력 발전을 통하여 돈을 얼마나 버는가. 풍력 발전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게 자기 땅에서 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시는군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 여왕이 네. 3,800만 파운드를 1년에 번대. 38밀리언. 그걸 한글로 참 잘하시는군요. 저는 다 지금 빌리언하고 밀리언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그걸로 해서. 그렇죠. 바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질문하려고 했던 게 저희가 이제 역사편에서 다룰 때 노맨스 랜드라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저기 내 땅 그럼 영국 왕 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 조약을 맺을 때 이런 그 노맨스 랜드라는 조항이 여기서 빠졌는지 저는 그걸 만약에 2번을 안 했으면 아예 이 조약조차 사인한 적이 없었겠죠.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은 이것도 페이크인가요? 아니 이거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1번을 그러니까 주권을 빼앗기 위해서 2번을 달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뉴사우스 웨일즈 들어올 때는 그냥 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뉴질랜드는 그렇게 치고 못 들어가냐? 아마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 병력이 원주민 병력이 저쪽이 4배가 오게 하지 않으면 못 이기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걔네도 이런 방법을 그러면은 그 호주에 살았던 원주민들은 마오리족에 비해서는 조금 다 그것이 아니라 조직을 할 수 있는 언어가 없잖아요. 250이니까. 우리 싸우자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민족 자체가 이게 단결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걸 민족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겠죠. 부족 그러면 지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각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졌겠죠. 야, 유럽이 온다. 나 뭐 좀 받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자, 그 소유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전쟁 45년에서 72년까지 했고 정부가 뭐 그런 얘기했고 불균형, 병력의 불균형 얘기했고 인도에서 왔다는 얘기했고 홀로코스트는 넘어가겠습니다. 시일로드에 대해서 할게요. 시일로드 회사 이름이에요. 시일로드 뭐 하는 회사? 여기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시일로드 뭐 하는 회사냐면요. 물고기 잡아서 통조림 만들고 어떤 건 얼려서 팔고 어떤 거는 신선하게 팔고 그런 거 하는 회사예요. 저 뉴질랜드에 있는 회사입니다. 수산업 회사 시일로드. 시일로드가 뭐 오래전에 생겨서 영업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을 권리를 어디에서 받았을까? 누가요? 저 시일로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물고기를 잡을 권리가 어디에서 생기냔 말이죠. 누가 그 생각을 누가 했는지. 마오리들이 생각을 마오리들이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마오리 옆에 가까이 가는 백인 변호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니네 조약을 봐봐. 니네 조약에 보면 다 니네 거라고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물고기 잡잖아. 그렇지.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해? 소송을 걸어야지. 소송을 겁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을 거는 법정이 생겨요. 와이탕이 트리뷰널. 그런 법정은 뭐 죄를 지었으니 20년 감옥에 가라 그런 거 하지 않고 이런 조약에 관한 다툼이 생기면 판결을 내려주는 법정이에요. 야, 이 조약 끝내주는 거네 이거. 이 종이 이거 엄청 중요한 거네. 100만 년 울고 먹는 그런 종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거 종 너무 중요한 종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하실 거라고 생각. 그래서 제가 7일짜리 남섬 여행 안 하려는 아, 이유가 바로 예, 이겁니다. 예.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케이. 예. 그래서 시일로드 대표와 마오리족. 자기들의 그렇죠. 나에게 물고기 잡을 권리가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트리뷰널에 모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양쪽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 얘기를 한참 동안 해요. 결국 92년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게 지금 1892년입니까? 1992년. 오케이. 예. 1900 지금 살아서 꿈틀거린다는 얘기가 바로 네. 1992년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지 마오리 거지. 하지만 그 전액을 다 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봐줄게. 170밀리언 지금까지 받은 거는 170밀리언 뉴질랜드 달러를 마오리에게 넘기고 앞으로는 뭐 몇 퍼센트를 어종에 따라 몇 퍼센트를 마오리 걸로 할 건지는 이제부터 결정하자. 이런 판결이 나옵니다. 그 마오리가 지금 뉴질랜드에 무슨 그런 정치적인 그런 게 있나요? 개인으로만 있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마오리에게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주나요? 그 550명이 사인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550명 중 그 시로드가 물고기 잡은 어느 동해안이라던가 서해안이라던가 전국이라던가 있을 게 아니겠어요? 네. 그 대표들이 550으로 나누건 4로 나누건 그 잡은 데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92년도에 그 후손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단법인 같은 게 있습니다. 집안마다. 그럼 이걸 받으면 이제 글로 가서 그 돈을 가져다가 무슨 자기네들 뭐 정치 내에서 교육사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 등록금을 준다던가 무슨 뭐 그러니까 전적으로 마오리들한테 가는 거네요. 집안 돈이에요. 집안 돈. 정치내 돈. 종친의 돈. 야 이거 끝내주네. 마오리 트리뷰널이 내린 판결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아주 독한 마음 먹고 마오리 트리뷰널이라는 팟캐스트를 만들면 물론 아무도 안 듣겠지만 제가 그거 판결을 한 달에 한 개씩 그 판결에 대해서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듣는 이상한 팟캐스트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그 무궁무진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막 화성에서 벌어진 것 같은 내용인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92년에 시일로드는 그 사건의 첫 번째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됐죠. 아, 우리의 삶은 저기에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일로드입니다. 다음 두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라디오라고 적혀 있죠. 라디오. 방송국이 있었어요. Y26 혹은 Y150 이게 방송국 이름입니다. 여기 뭐 라디오 방송국 있잖아요. 무슨 브리즈 어쩌고 하는 그런 방송국이 왜 한국도 그렇지만 그 어떤 주파수를 사용할 권리를 그 방송국을 주파수를 관리하는 정부의 어딘가에서 무슨 재단이라던가 뭐 무슨 부서라던가에서 받아오잖아요. 그걸 쓸 권리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네네. 마오리에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이 주파수는 원래 누구의 것이지? 이 조약 2번에 보세요. 포세션을 full possession, exclusive possession, undisturbed possession이에요. 이 조약 이전에 영국 왕실이 그 주파수를 그 파동이 흔들리는 것도 다 마오리 거지. 왜냐하면 여기 others라고 돼 있잖아요. 아더스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주파수는 제외를 한다 뭐 그런 걸 했다면 그러면 뭐 약간 법률적인 다툼이 있겠으나 그러니까 라디오 그 주파수가 이랬을 때까지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그러면 지금 모바일 폰에서 쓰는 모든 것도 전부 다가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예로 드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지만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져가요 다시 그 법정에. 그래서 법정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네 주장이 뭐야? 들어봐 줍니다. 방송국 몇 개 있어. 방송국 주파수 이렇게 써? 너네 정말 허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리고 판결 내려줍니다. 그래 맞아. 원칙적으로 마오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쓰면 안 돼. 이제는 그 주파수 불화해주는 그게 단체라던가 정부가 마오리와 상의를 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완전 마오리 거라는 거네 전부 다 그냥 모든 게 다. 이 법정에 있는 변호사들이 마오리 사람들이겠습니까? 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결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법이니까 그런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제가 이 주제를 골라온 게 아주 너무 흥미롭네요. 예. 아까 500 몇십 명이 사인을 했다고 했죠. 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기 뜯겨 나간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대충 그 얘기 뜯겨 나간 사람 얘기가 비슷합니다. 지금 하려는. 네.
이제 그 사람 이름을 그 사람 내가 대표하는 지역에다가 표시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지도에다가. 네네. 이 사람 이름은 뭐니까 무슨 뭐 아, 김계동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예? 무슨 뭐 박숙자. 아 참고로 여자들도 있습니다. 거기 사인한 사람 중에. 박숙자 뭐 여기 무슨 최홍모 뭐 이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런데 그걸 잘 제대로 된다면 전국에 다 표시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대하게 비어 있는 땅이 하나 나왔어요. 그 거대함은 얼만큼이냐? 아까 우리 남섬 지도 보셨죠? 네네. 남섬이 막 이렇게 있다면 위에 한 5분의 1 정도 잘라내고 나머지 5분의 4. 그 집이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 집 이름이 나이타호라는 집입니다. 그게 그 집 한 집이 다 한 집이에요. 어. 왜냐면 거기가 좀 추운 데기 때문에 남들이 잘 안 오고 어디 밑은 다 자기네 동네였던 거예요. 그 집 사인 안 했어요. 사인 안 했다는 사실을 1980 몇 년도에 알게 됩니다. 잠깐만, 사인을 안 했어요? 아니면 사인 했는데 뜯겨 나갔어요? 사인 안 했다고. 씨, 안 했어. 네. 사인 안 했다고 양쪽이 확인했어요. 사인 안 했다고. 똥 됐네. 양쪽이 사인 안 했다고. 여기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마오리가 문자는 없지만 이 기록 말로 이걸 기록하는 게 되게 세요. 그 사인했다 안 했다 확실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확실히 사인 안 했다고 정부도 확인하게 되었고 나이타후도 우리도 사인 안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0년대부터 모여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80년대는 제가 뉴질랜드에 안 살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얘기죠.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 1980년. 1980년. 기술적으로 이 마오리 트리뷰널, 와이탕이 트리뷰널은 1970 몇 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근래에 생긴 생각이에요. 네. 당시에 이 나이타오와 회담을 할 때 뭐라 그랬냐? 기술적으로 독립국이다. 나이타오의 지역은. 그러니까 아까 보신 뭐 크라이스처치, 더니든 여기 다 뉴질랜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독립국이다 기술적으로. 나이타워예요. 나이타오의 땅이니까. 그렇네. 나이타오도 마음속으로 뉴질랜드가 되고 싶어 해요. 뉴질랜드 좋은 나라니까 우리 계속 뭐 전국에 여기 영어 쓰고 살았고 여기 다 무슨 졸업장 이런 것도 다 뉴질랜드 거로 돼 있고 그러니까 남의 나라 하고 싶지 않아요. 독립국 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이 긴 역사 이거에 대한 이거 뭐 도로도 놓고 막 썼잖아요. 백인들이 거기다가 뭐 기업도 짓고 그거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상을 합의를 봅니다. 보상을 그때까지 얼마 이렇게 하고 앞으로 땅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평당 얼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98년에 합의를 봅니다. 그걸. 또 쓰는 거네 이거 이제 쓰는 거네. 이 집에 대해서만 그때 하는 거죠. 98년에 정부 측 대표와 이 집안 대표들 모여서 왜 이렇게 코로 인사하는 거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비는 거 있습니다. 홍이 이거 모여서 이렇게 이제는 영국에서 저기 아까 이름 뭐였지? 윌리엄 홉슨 윌리엄 홉슨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뉴질랜드 정부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뉴질랜드 정부의 헌법상의 국토는 어디였던 겁니까? 전체가 다 그렇죠. 이걸로 전체가 다인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기가 빠졌던 거기가 것이죠. 빠져 있었네.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국토가 아니었네. 그때 알게 된 것이죠. 80년대 와서 80년대 알게 1980년대에 와서. 그래서 당시에 그때까지의 가격을 100 뭐 몇십 밀리언으로 하고 그거는 98년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이후에는 과연 얼마? 그러면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지역이 후손들이 근데 독립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우리 따로 살게. 그러면 여기 있는 백인 다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네. 그 매우 뒤틀리고도 아주 급진적인 생각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마오리들을 거기 살고 있는 그 당시에 90년대 마오리들은 자기네 할아버지들도 저기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한 마오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지. 자기네가 올블랙을 응원하지 않는 다른 나라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올블랙을 응원해야 되니까. 살아버렸으니까. 올블랙을 응원해야 되니까 뉴질랜드가 돼야 돼요. 네네.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백인들이 원주민들 계속 엄청 차별하고 그랬어 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쫓아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가라고. 그렇네. 그래서 평화적으로 그 가격이 나왔고 무슨 가격이니까 땅을 그때까지 사용한 가격을 하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격에 대해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다가 얼마까지 지금 줬는가 그걸 제가 봤어요. 그 지역에.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라이스처치가 나이타우 지역. 그렇죠. 크라이스처치. 밀포드 사운드가 거기도 포함되는. 당연히 포함되죠. 그럼 그 관광자는 어떻게 해? 태어나고 가신다는 거기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관광 수익 다 어떻게 하지 이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기 뭐야 그 반지의 제왕 찍은 거 그거 어떻게 하지 그거? 나이타후. 네. 여기 나이타후 토탈 오브
2억 9,700만 불. 297밀리언이라고 저는 할게요. 2억 9,700만 이게 언제 나온 기사냐 하면요. 이게 안 한 보이 3천억 원이 안 되는데. 언제 그러면? 나온 기사입니까? 2010. 2018년 4월 10일. 네. 3천억이 안 되는데? 너무 작은데? 한 달 전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전에 나온 기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완전 실수령액으로 실액으로 한다면 나라가 부도나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부도내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는 가격을 서로가 합의를 본 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한 3천억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297밀리언이니까 2억 9,700만 불, 뉴질랜드 달러니까 조금 안 되겠지.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그 뉴질랜드 정부가 네. 그동안 들어와서 지었던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옵셋 해야죠. 상계해야죠. 그거 한 것이 이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와 자기네들이 길 닦아주고 이런 거 뭐 살게 전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옵셋 어느 정도 네. 한 게 그거라는 그렇죠. 거네. 많이 그래도 네. 그게 금액을 떠나서 그런 거 자체가 그 존재했다는 거 자체가 놀라운 그거를 거네. 오늘 말하려고 네. 하는 거예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걸 만약에 1원으로 했다고 해도 네. 멋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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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원으로 했다고 돈이 문제는 아니야. 돈이 물론 문제지만 그렇죠. 돈이 여기서는 역사적 의미에서는 그렇게 크게 1원 말고 차지하지 1불, 네. 1불. 네. 1불로 했다고 해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놓고 이거에 맞게 돈을 주고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처음 볼 때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이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약간 불만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백인들 중에는. 뭐라고 말했냐. 이게 1빌리언이 되면 멈추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반대쪽에서는 야 999밀리언에서 오른 일이 1.1빌리언에서는 오른 일이 그렇죠. 아니게 되냐? 아니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국부가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안에 어차피 있는 거죠. 안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민간으로 그게- 가는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세금이. 네. 그래서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도중 1빌리언 넘어섰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는 길에 지금 계속 갚아주고 있는 그렇죠. 돈이죠. 계속 얼마까지 왔는가 했더니 2014년에 나온 기사에 2.7빌리언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2조 뭐 4천억. 예. 한 2조 정도 되겠네. 앞으로 뭐가 나오는지 아까 그 여왕님께서 그 바람으로 돈 버신다고 했죠? 네, 네. 혹은 뭐 칠레와 뉴질랜드 사이 어딘가에 기름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마오리는 그래 이건 얼마냐 이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대충 여기 스토리가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와이탕이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뉴질랜드 정부가 근래에 뭐라고 발표했냐. 새로운 그 가스나 기름 채취하는 거 안 한다 이제. 그런 거 우리 역사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 한글로 조금 간단하게 번역해 주시죠. 오늘 홍 작가 바쁘다. 지금 그 시간 거의 한 시간 돼. 뭐 심해 이제 있는 어. 석유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천연가스 자원 개발에 대해서 이제 뉴질랜드 정부에서 더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 다 마오리 때문에 그런 것뿐 아니라 그 좌파의 그린의 목소리가 셉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CO2 줄이자고 맨날 뭐 하자고 하면서 뭐 또 판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발표하면 그래 좋다. 파지 말자. 자 여기까지가 그 조약에 대한 얘기고요. 그 밑에 보면 노동당 정부라고 적혀 있죠. 네. 그 옆에 보면 1980년 7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근래에 뉴질랜드 수상 보신 적 있으세요? 뉴질랜드 수상 뉴스라던가 어딘가에서 누군지도 모르죠. 어떤 젊은 여자분 1980년 7월에 태어나신 젊은 여자분이 뉴질랜드 수상이에요. 젊은 여자인 거면 네. 1980년에 태어났다고요? 네. 오, 그분이에요. 젊네. 그죠? 그분이 그 선거 기간 중에 뭐라고 물어봤냐 사람들이 혹시 임신을 해서 이 수상직을 잠깐 동안이라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랬냐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여자도 그 입사 원서를 내면서 그런 종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이유가 없다. 난 그렇지. 대답을 안 하겠다. 대답 안 했어요. 선거가 끝났어요. 좀 이따 발표했습니다. 나 임신했다. 예, 임신했고 이거 마터니티 리브 할 거예요. 애 나오면. 그럼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다른 사람처럼. 좋은 생각이죠? 제가 거기 댓글에다가 편안하게 음질을 신경 쓰지 마시라는 그런 거에 비하면 완전히 막 다음 대학 등록금 공짜예요. 우리 왜 독일에 가면 공짜다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우리 홍 작가 갑자기 한숨이 깊어지네. 올해부터예요. 올해 1학년부터. 제가 학교 다닐 때 냈거든요. 낼 때도 뭐 하나에 따라 다른데 900 몇 불. 아, 잠깐만요. 인터내셔널 아니었어요. 제가 당시에 지금은 공짜라는 게 모든 공짜는 올해 시작된 거여서 2학년이 만약에 올해 2학년이신 분은 인터내셔널도 아닙니다. 아, 자기네 나라만. 국민들만. 예. 그게 공짜예요. 그래서 그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학에 많이 가신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공부 좀 하고. 그래요. 좋지. 좋잖아. 나도 좋겠네. 그래요. 네. 우리 얼마나 하고 싶죠. 네. 자, 이거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 잔뜩 적혀 있죠. 네. 테 파레 와낭아 오테 우포코 오테 이카아 마우이. 이거 제가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시간 하면 좋겠지만 무진장하게 짧게. 테 파레는 집이에요. 와낭아는 교육. 테 파레 와낭아는 대학입니다. 오테 우포코. 우포코는 입이에요. 조둥아리. 그러니까 입에 있는 대학이죠. 무슨 입에 있냐? 이카는 생선입니다. 생선 입에 있는 대학. 근데 누구의 생선이냐? 마우이. 마우이 가끔 길에서 보면은 이 캠핑카 같은 거 옆에 마우이라고 적혀 있는 거 상표로 쓰여요. 여러분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우이가 이 뉴질랜드 개념으로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마우이에 대해서 마우이 전설에 대해서 제가 무진장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우이가 그래서 마오이족이 된 건가요? 그 마오리와 마우이는 완전 관계없는. 아, 다른 거예요? 마오이는 사람 이름, 마오리는 그 마오이. 사람들. 예. 이 마오이는 개인이에요, 개인. 마오이가 어렸을 때, 자기가 조그만 아이였을 때, 남자 아이였을 때, 마오리들은 당연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겠죠. 형들한테 나도 낚시 가게 해줘. 근데 형들이 넌 너무 작아서 네가 배에 타면 우리가 미끼인 줄 알고 거기다가 꽂아갖고 바다에 던질 수가 있으니까 넌 하면 안 돼. 마오리식 농담입니다, 이거. 아주 과장되게 상대방을 우습게 보는 그런. 예? 예. 그러니까 넌 배 타면 안 돼. 그래서 마오이가 뭐 장자도 있었는데 뭐. 그렇죠. 장자의 농담이죠. 나 낚시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물고기 잡는 배에 숨어 들어가요, 밤에 새벽에. 그리고 형들이 모르고 그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 바다에 나갔을 때 그 마오이가 나옵니다. 짜잔, 나 여기 있었어. 이러면서. 그때 형들이 너 왜 따라오고 그래? 근데 그날 낚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얘가 나도 잡을래 했더니 그래, 너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얘가 하나 던졌어요. 근데 하나 걸린 거예요. 근데 끌어오는데 그 물고기가 볼 거 아니겠어요?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무진장 큰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야, 그 줄을 잘라. 안 그러면 배가 가라앉거나 뒤집어지거나 해요. 근데 얘가 고집을 부리겠죠. 이 전설에 나온 사람들은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막 땡겨요. 땡겨서 어떻게 되냐? 그게 물고기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 물고기가 현재 뉴질랜드의 북섬이다. 물고기 그 북섬을 보시면 약간 넙치처럼 생겼습니다. 입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그리고 그 배가 남섬이다. 그런 전설이 탄생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입이고 여기가 꼬리인 것이죠. 넙치처럼. 예. 가재미처럼. 요게 이제 고기고. 자, 이거 무진장하게 짧게 이것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기록 문화는 없지만 이 말로 다 이걸 전달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있던 일을 손자한테. 그래서 이게 제임스 쿡이 처음 여기 뉴질랜드에 갔을 때인데요. 1769년. 이때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마오리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마오리들 막 싸움하려고 그러고 막 그랬죠. 근데 어디인가에 가니까 평화로워요. 그래서 평화롭게 있었던 일을 선원들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 그러니까 당시에 갔던 일을 선원들이 영국 사람 기록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 가도 기록 많이 하고 그 기록을 나중에 갖다가 책으로 만든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 남자 아이들이죠. 남자 아이들은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우리들한테 무슨 최면에라도 걸릴까봐 아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백이니까 무슨 요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애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선장님 제임스 쿡이죠. 이 테호리타라는 아이에게 못을 주었다. 그랬더니 테호리타가 뭐라고 했냐? 카파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다. 그래서 그 못이라는 게 쇠로 된 거니까 마오리들은 당시에 그런 게 없었겠죠. 그래서 얘가 이걸 요긴하게 그걸 도구로 썼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못이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잠수를 하러 가요. 그 잠수해서 아무리 그걸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마오리 쪽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말도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적지 않았는데 1887년에 마오리의 역사라는 거를 어떤 백인이 이제 적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오리들한테 야, 니네 오래된 얘기 있으면 갖고 와.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테호리타 타니파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얘기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면서 우리가 이걸 이 책으로 볼 거라고 상상을 못한 채 자기네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 있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이 느낀 감정이에요. 거기 굉장히 귀족적인 아저씨가 있었다. 우리가 모두 알았다. 그 사람은 선장은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귀족처럼 보였다. 그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이걸 뭐라고 할까? 도깨비들은 선원이들. 도깨비들은 말이 많았다. 하지만 그 선장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가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보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만져보는 것이 전부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트하우가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게 다 이제 구전으로 다 그렇죠. 내려온 거네. 기록엔 적혀 있지 않지만 내가 말해줄게. 어. 전에 선장이 왔는데 이렇게 했어. 그 내가 어렸을 때 있던 그러니까 일이야. 그게 지금 이제 이 제임스 쿡의 기록이야? 기록으로 봤을 때 거의 사람 이름이 흡사하다. 맞으니까 어. 그 시대와 그러니까 그 나이트하우가 사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나이트하우의 집안에서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 사인 안 했어. 니네 혹시 나중에 얘기할 일 있으면 사인 안 했다고 말해줘. 그렇게 하고 그거 유언이시겠죠. 야, 이 진짜 뉴질랜드 진짜 재밌네. 완전 재밌어요. 완전 확 받았어요. 야, 이거 오늘 준비하신 게 다 하신 거. 더 있지만 네. 잡담으로 하죠 이따가. 야, 오늘 제가 굉장히 빠져서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에 대한 이런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네. 우리 호주 역사를 듣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훅 빠져서 내가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제임스 쿡에 대한 저도 그런 비슷한 책이 있긴 한데 그 제임스 쿡이 사실 여러 데 하와이 가서도 뻘짓 많이 했고 뉴질랜드 와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랬는데 이 양반이 일 많이 했네. 제임스 쿡이 결국. 아무튼 저는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그 뉴질랜드에 대한 그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전화상으로 말씀하실 때 왜 네. 뉴질랜드가 1890년대 그 네. 페더레이션 들어갈 때 거의 끝까지 왔다가 네. 막판에 빠지거든요. 그거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사람들에게 그거 할 때 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호주에 가보니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독립적인 나라인데 뭘 일부러 호주의 일부로 대라고 하니까 그게 감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뭐랄까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까지 몰랐을 때는 그냥 뉴질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너네들이 원주민이 했던 것과 우리는 다르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니네 쪽으로 같이 들어가면은 우리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원주민들과.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네. 호주에 와봤더니 네. 이거 뭐야 이렇게 느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이 마오리와 같은 그러한 지금 이게 이름이 뭐였죠? 이름이 트리티 오브 와이타미? 트리티 오브 와이타미라는 게 있었다면은 지금쯤 그 원주민들의 그 역사는 완전히 달랐겠네. 케빈 러드의 스피치도 완전히 달랐겠죠. 케빈 로드의 스피치뿐만 아니라 뭐 다 달라. 그것뿐만 아니고 뭐 폴 맞아요. 키팅이라든지 그렇죠. 뭐 완전 다 달라.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무진장하게 말로 이렇게 얼버무리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만 달라지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 뉴질랜드 하면은 그 여성 참정권이라던가 동성 결혼도 가장 먼저 네. 아이덴티티가 달라지죠. 이런 거 보면 그런 소수자들을 대하는 방식 그렇죠. 어떤 그들과의 어떤 커뮤니티로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기준이 많이 달랐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뉴질랜드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팔러 왔다는 건 뉴질랜드라는 약을 팔러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뉴질랜드를 무슨 스키 타러 간다거나 무슨 뭐 화장품 사러 간다거나 밀포드 사운드에 관광 가거나. 그거 물론 좋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시면 더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홍 작가는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되게 와닿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떤 백인들의 역사가 아니라 원주민의 역사, 그곳에 살고 터전을 잡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이해를 한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그치 맞아. 우리가 한국을 생각하면 그래 거기는 침략을 받았을 때
그랬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 우리 민족 자체로서 갖고 있었던 그렇죠. 고유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카에 대해서 갖고 있을 애정과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 그런 전통 이런 거에 대해 갖고 있을 그런 애정도 느껴지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하실 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법, 기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글이 문자가 없지만 기억하고 전달이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원주민들이 나오는 그 모아나 보셨어요? 모아나 이게 픽사 애니메이션인 아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이제 원주민 여자애가 이제 모험을 떠나고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런 영화를 보면은 항상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원주민 그 가족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직계 가족뿐만이 아니라 넓잖아요. 네. 그 부족 전체가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제 모닥불 피워놓고 네. 같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그렇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주 하하호호 그렇죠. 한 사람이 꼭 나타나가지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옛날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맞아, 맞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구전을 하면서 역사를 전달하고 문화를 전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주권에 대한 의식과 정신을 승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마오리가 그렇게 했던 거였겠구나. 그렇죠. 그게 실제로 가능하구나. 네. 이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이 또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계속해도 네. 뭐 크게 문제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너무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 트리티 오브 와이탕기. 이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 시드니에서 님께서 이렇게 따로 또 준비를 해주셔서 이거 전화로 정리해 버릴까? 뉴질랜드 따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 전화로 한 1시간 떠들어 버릴까? 그냥 이거 녹음하는 거. 제목도 제가 정했어요. 멜번에 산다. 시드니에서와 함께하는 뉴질랜드 특집. 뉴질랜드 특집. 이렇게 해서 멜번, 시드니, 뉴질랜드까지 다 넣어서.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 많이 아이고, 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진짜 와주셔서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시고 이거 정말 특히 이 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오늘. 이거 정말 참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그 멜번에 산다 그 특집편 우리 시드니에서 님이 준비해주신 뉴질랜드 약팔기 오늘 대성공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